지금부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그 커뮤니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이제 커뮤니티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흔히 찾게 되는 경우는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 검색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시게 되는데 그런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 GitHub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러라는 이제 익스플로러 탭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GitHub의 컬렉션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뭐 어떤 주제를 기반으로 한 어떤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이제 찾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특정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뭐 OS라든지 시스템, 서버 이러한 토픽을 기반으로 찾으실 수도 있고요. 뭐 최근 이번 주 또는 한 달 뭐 이런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트렌딩이라는 걸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난 것을 중심으로 찾는 방법도 GitHub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통적으로 그 아주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은 사실 소스포지라는 곳입니다. 최근 소스포지라는 것이 새롭게 개편을 했고요. 소스포지의 디렉토리라는 곳을 보시면 화면처럼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뭐 특정한 애자일 개발의 도구, 그리고 알고리즘,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럼 또 어셈블러, 뭐 바이너리 에디터 이러한 그 여러분의 적용하고 싶은 서비스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언어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상태를 보고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조건들로도 이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지금 오픈 허브 넷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다른 곳과 틀리게 프로젝트 A와 프로젝트 B를 동시에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컴페어라고 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의 어떤 선택을 여러 가지 놓고 비교해야 할 때 라이선스라든지 또는 통계적인 데이터 얼마나 개발자가 많냐, 커밋이 얼마나 되었냐 이걸 하나씩 비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비교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제공해 주니까 그러한 방식이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제가 이곳을 이제 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시밀러 프로젝트를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고 치죠. 하지만 텐서플로우 프로젝트와 연관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러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픈 허브넷에서는 이제 시밀러 프로젝트를 이제 검색해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GitHub에서는 670만 개 정도 레파지토리가 존재하고요. 소스포지에는 50만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픈 허브넷에서는 47만 3천 개 정도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47만 개 정도는 일단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하단에 있는 데이터가 약간 다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왼쪽에 여기 보이는 이제 그림은 2명 이상의 프로젝트 팀원이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그 중에서 49.3%밖에 되지 않더라. 이런 결과를 낸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떤 사람이 저장소로는 해뒀지만 여기에 2명 이상 참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49.3%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른쪽에 화면은 그 오픈 허브넷에서 제공하는 통계 데이터인데 인액티브한 것이 77.3%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77%의 프로젝트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인액티브하다는 말은 뭐 별도의 뭐 커밋도 일어나지 않고
이슈를 관리하는 활동도 없고 릴리즈가 되지 않는 이제 프로젝트가 77.3%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쓸만한 프로젝트 그리고 활성화된 프로젝트는 20% 조금 넘게 이제 그 정도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현재 국내 발표 자료를 따르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뭐 16만 7천 개 정도, 그리고 국내 커뮤니티는 한 200여 개, 현재 최근 자료를 보면 2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커뮤니티를 이제 해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보면 재단의 발표들이죠.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의 400여 개, 그리고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250개,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20개, 이렇게 이제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커뮤니티는 프로젝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들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죠. 주로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그리고 도큐먼트 파운데이션. 도큐먼트 파운데이션이란 리베럴 오피스라고 MS 오피스의 그 오픈소스 버전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클립스 파운데이션, 이클립스 아이디가 이제 있는 곳이죠. 그리고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죠. 그리고 리눅스 파운데이션, 그리고 오픈 소스 이니시에이티브에서 또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 스택 파운데이션처럼 이런 끝에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주로 오픈 소스 커뮤니티들을 양성하고 그 지원하는 역할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레파지토리에 있는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어떤 섹션을 찾을 수도 있죠. 깃허브나 소스포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허브, 이러한 공간들에서 레파지토리의 다른 메뉴 탭을 보면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그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말은 즉 혼자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무언가 공동체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저희 회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퍼니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오라클이라든지 클라우데라, 엘라스틱, 뭐 레디스, 뭐 구글, 그 이러한 회사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라고 하는 회사들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신들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것을 이제 전개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이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이제 한번 살펴보면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의 커뮤니티는 이 groups.openstack.org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 세계의 그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제 커뮤니티의 소규모 그룹들을 지역별로 화면처럼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되고요. GitHub의 오픈소스 오르가니제이션 이제 그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제 어떤 회사나 조직이 어떤 레퍼지토리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야기되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머 오브 코드 페이지를 이제 방문하시면 현재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 섹션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 것이랑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활성화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그 이해가 안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프로젝트화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커뮤니티로 전환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역량이 이제 다소 부족한 게 현실인 거죠. 자, 그럼 오픈소스 커뮤니티란 도대체 이제 어떠한 것을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주로 많이 아시겠죠? DC 갤러리 같은 거. DC 갤러리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있는 커뮤니티이죠. 여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기는 어렵다입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면 뭔가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프로젝트를 누군가 가져가서 쓸 수 있고 나누는 방식을 이제 기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죠. 이건 제가 가입해 있는 다른 네이버 카페 하나인데, 이 카페는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의 베타 버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베타 버전을 미리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이런저런 테스트의 어떤 결과들을 물어보고, 아, 이런 것이 좋겠어요. 어떻게 전략적인 것들 이제 확인해보고, 뭐 이런 그 개발에 반영해 나가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곳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란 어떠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공되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현재 이제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한 이 카페는 그러한 게 제공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죠. 이제 GitHub에 존재하는 특정 프로젝트의 이슈 탭을 제가 이제 화면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곳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잘 구성된 웰 스트럭처드 어떤 커뮤니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웰 스트럭처드 커뮤니티란 이런 사용성에 있어서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구성되기가 힘든 거죠. 이제 이 화면은 스택 오버플로우의 화면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생기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IT 테크놀로지에 대한 곳들이죠. 여러분들도 뭐 개발자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마 여기 있는 링크들 많이 참조해서 이제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경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기는 이제 힘들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이곳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하모니카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개편을 새로 해서 화면이 약간 다른데, 이런 곳은 당연히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구성된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떨까요? 이 경우는 저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제 만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 파스타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의 메뉴나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잘 구성된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사이트라고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에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다루고 있는 구성 중 라이선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을 쓰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문서들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데모 사이트로 이것을 해볼 수 있도록 어떤 체험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기술 지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이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구축된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어떤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도대체 이제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의 개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표는 오픈소스 그룹이라는 이제 삼성에서 하는 삼성 오픈소스 그룹의 소개 장표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서 왔는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두 가지의 영역이 결합되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는 녹색 영역에 있는 것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제 활동들이고요. 그리고 녹색과 이 푸른색의 영역을 경계해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떤 수렴해야 한다. 이런 경우들은 어떤 사용자의 의견도 듣고 개발자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결합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신규 기능의 요청을 누군가 한다. 이런 경우에도 개발자도 할 수 있고 사용자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리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쓰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자가 기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기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이제 하는 경우, 제품을 출시해서 그 테스트하는 경우에 개발자 스스로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고 하면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픈소스 개발의 모델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개발자 커뮤니티와 사용자 커뮤니티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깃허브에 소스 코드를 올려서 잘 저장하고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서 실제 다른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중요한 원칙, 어떤 특성, 그 두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접근성의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접근성의 측면에서 소스 코드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을 누구나에게 제공하는 어떤 곳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 어떤 자원, 리소스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측면을 보면 콜라보레이션, 즉 이제 협력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불리려면 특정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도하고 그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잘된 모습이라고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책임과 어떤 권한에 대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 커뮤니티 내부에 분산되어서 서로 나누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기여자들, 즉 사용자와 개발자들이죠. 사용자와 개발자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그 원칙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어떤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